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몇 시간 전에 있었던 SEC 의장 게리 갠슬러의 스피치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스펜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아스펜 시큐리티 포럼이라는 온라인상으로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게리 갠슬러 의장이 게스트로 초대받아서 1시간가량 연설을 했습니다. 후반부에 여러 가지 질문도 받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아스펜 연구소라는 곳은 국제 비영리 단체죠. 소재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데 게리 갠슬러가 지금 SEC 의장으로 취임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한두 달간 조용했죠. 뭐 이렇다 할 큰 활동은 없었는데 요 한 1, 2주 사이에 외부와의 소통을 늘리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위터 계정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 이런 저명한 이 언론 매체랑 인터뷰를 많이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앞으로 SEC가 여러 가지 취할 액션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대중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서서히 이제 활동을 재개할 어떤 징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물론 처음에 SEC 의장이라는 새로운 어떤 직종을 맡으면서 처음 2-3개월 동안은 상황 파악을 하느라고 좀 조용히 있었던 거겠죠. 어쨌든 이번 스피치에서는 첫 부분에 일단 여기서 말하는 것이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고 SEC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를 밝힌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첫 부분에는 이 기술이 왜 혁신적인지 자기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왜 SEC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또 흥미로워하실 그런 부분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기술이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기는 하나 이 업계에 너무나 많은 사기와 스캠과 악용 남용 등이 이제 지금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될 장치가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아주 극심한 어떤 정보 부재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좀 더 균형 잡힌 그런 정보들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또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SEC의 가장 큰 불만이 가상자산이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SEC 의원들 중에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SEC 의원 중에 헤스터 피어스나 일라드 로이스맨 이런 분들은 SEC의 가이던스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게리 갠슬러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게리 갠슬러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클래리티가 분명히 제공이 되고 있다. 충분히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법적인 가이던스는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ICO를 했던 프로젝트들에 한해서는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가 존재한다는 거고,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판가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4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investment of money, 두 번째가 common enterprise, 공동 사업체, 세 번째가 expectation of profit, 투자를 하는 사람이 돈을 벌 걸 기대라고 했는지, 그리고 네 번째가 크립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expectation of profit이 어떤 특정한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건지 아닌지, 이 부분인 거죠. 왜 네 번째가 중요하냐면은 충분히 탈중앙화 된 경우에는 제3자라는 게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증권이라고 판단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탈중앙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제3자가 있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네 번째 조건이 만족이 되면서 그러면서 증권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탈중앙화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그래서 많은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게리 갠슬러는 이번 연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단지 하위 테스트 가지고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증권 여부에서 끝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 플랫폼, 거래소 이런 데에서 증권이라고 판단되는 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면은 브로커딜러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등록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거래소들도 증권 거래소로서 등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인 경우도 증권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Maybe securities or investment compan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거는 제가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자기네들의 그 담보를 공개를 했는데, 담보 내역이 현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커머셜 페이퍼라든지 이런 채권성 자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증권이나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ETF에 관한 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ETF 관련된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건 자기네 그 팀이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그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 한 ETF에 대해서는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ETF 신청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ETF보다도 CME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을 보유하고 있는 ETF가 승인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에 가서는 현행법이 충분하지만은 그래도 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정을 하면서 입법부에서 이 부분에서는 많이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크립토 트레이딩, 랜딩 그리고 디파이 관련해서는 적절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크립토 트레이딩이랑 랜딩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는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SEC의 규제라는 거를 네거티브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이 업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장기간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도권 안에서 행해져야지 제도권 바깥에서 행해지면은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드는 것이 이제 자동차 업계를 또 예로 들고 있어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자동차가 보급이 된 당시에 법들이 없었는데 만약에 법을 만들지 않았다면은 교통법이나 아니면은 뭐 운전자들한테 면허증을 발급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방치해뒀으면은 지금처럼 이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보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도 마찬가지다. 이런 적절한 법과 이 규제 안에서 이게 성장을 해야지 가상자산 업계에서 많은 새로운 거를 시도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성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질문도 많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흥미로운 질문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제 하우이 테스트가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개별적인 코인을 봤을 때는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뭐 그런 취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게리 갠슬러는 이거에 대해서 하우이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저는 뭐 처음 들어보는 그런 어떤 이름들이었는데 그래서 하우이 테스트 플러스 기존에 존재하는 많은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테스트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증권인지 아닌지의 판단 여부가 쉽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진행자가 이제 질문들 중에 구체적으로 이 코인은 어떠냐 저 코인은 어떠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이더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진행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게리 갠슬러는 자기는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 질문을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더에 관해서 게리 갠슬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답변은 안타깝게도 뭐 이 자리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크립토 업계가 굉장히 글로벌한 자산을 다루는 업계인데 SEC는 미국 국내의 관할권 안에서 활동하는 정부 기관이고 이러한 자산을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 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게리 갠슬러의 답변은 미국 국채 같은 경우도 글로벌 마켓이지만 SEC가 관할을 하고 있고 아주 효율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시장도 물론 미국 국내에서만 거래가 되지만은 이미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제적인 투자자들이나 증권사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립토 업계도 글로벌 자산이긴 하지만은 SEC가 규제를 하는 걸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베네핏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전부 돌아갈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리 갠슬러의 연설을 듣고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을 것 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리플과의 소송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SEC의 최고 관심사는 이 소송을 어떤 식으로라도 좋은 전례를 만드는 식으로 끝을 맺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법원 밖에서 합의를 보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서머리 저지먼트라고 해서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판결이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어떤 형태로라도 좋은 전례를 만들어서 다음 SEC의 그 어떤 리걸 액션 뭐 소송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거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전례를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우선순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EC는 지금 리플로 끝날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어떤 리걸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둘 것 같고요. 뭐 리플과 합의가 이루어질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SEC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서 앞으로 리플 소송권을 계속 접근을 할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들, 많은 거래소들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면은 궁극적으로는 SEC에 등록을 증권거래소로서 등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FTX나 바이낸스 이런 회사에서 100배가 넘는 레버리지를 자발적으로 20배로 줄인다든지 각종 파생 상품이나 뭐 스탁 토큰 이런 거의 서비스를 종료한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은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그 관할권의 로컬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TF 말씀드렸듯이 지금 ETF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CME에서 거래되는 선물 기반의 ETF가 우선적으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게리 겐슬러의 연설을 들으면서 크게 반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위 테스트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는 것 외에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반박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업체들이 무조건 사용자들이 원하면은 제공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나 FTX도 레버리지가 엄청 높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던 거고 한국에서는 각종 김치코인들을 많이 상장을 한다든지 왜냐하면은 사용자들이 그걸 원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들인데 이 업계가 제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용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제공해야 될 게 아니고 공익을 챙길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공을 한다는 거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 업계는 중장기적으로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제도권에 들어온다는 거는 좋은 거일 것 같고 우리가 자꾸 이제 뉴스 헤드라인에 보면은 코인 가격이 빠졌을 때 각종 매체에서는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어떤 이런 규제에 관련된 뉴스가 있으면은 그거를 접목시켜서 규제 때문에 코인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스토리를 엮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 우리 인식 속에 규제 이퀄 악재 자꾸 이렇게 인식이 자리 잡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코인 가격이 이게 등락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자꾸 그 이유를 찾으려 하는 그런 대중들의 또 욕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느 때라도 악재가 있고 호재가 있고 그러는데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악재에서 그 이유를 끄집어내 가지고 헤드라인을 만들고 자산 가격이 오르면은 좋은 뉴스에서 그걸로 헤드라인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보도되다 보니까 단기적인 가상자산 시장에 조정이 있을 때마다 뭔가 규제가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인식이 형성되는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